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간만 지나면 계속해서 빚을 갚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빚을 이제 줄이는 시도들이 이제 강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다라는 겁니다. 왜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자 부담인 거죠. 이자 부담. 이자가 이제 5%, 6%, 7%, 8% 이자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올라가면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눈만 뜨면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포잡해서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빚부터 이제 갚으려고 이제 혈안일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기 위한 그런 자정 노력을 못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서민들 개개인에게 직격탄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빚을 먼저 갚겠다고 이제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힘겨워진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입니다.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그 돈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마련하고 이제 비상금 마련하고 견디고 버티고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이래저래 따져보다 보니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게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당장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가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인 거죠. 불편한 현실입니다. 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내몰렸는데 그거라도 안 쓰면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 가면은 인터넷에 불법 사채가 창궐 하잖아요.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떻겠냐고요. 거의 이제 궁지의 궁지까지 몰렸다라는 겁니다. 구석까지 이제 쫓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실리와 현실을 이제 잘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무난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야반 도주하고 도망가고 엄청 많은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왜 벌어졌겠냐고요. 왜 벌어졌겠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들이 흉흉하죠. 대한민국의 기업의 40%가 간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게나 기업이나 이제 지방정부나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정부는 이 추운 겨울날 온도가 몇 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히터 자체를 아예 못 틀게 하는 그런 이제 고피판 현실을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고 이제 봐야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답이 없죠. 빡빡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여러가지 고민들, 부담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고민들이 계속되는데요. 잘 따져봐야죠. 부지런히 삶을 살아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좀 소비를 좀 줄여서 현금을 좀 마련할 궁리를 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 가계 부채를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되려 더 빚내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 개개인들이 스스로 이제 알아서 이제 빚을 줄여나가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을 보통 사람들을 책임져 주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되려 갈 때까지 궁지까지 갈 때까지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닥치면 이제 절벽 아래로 벼랑 끝으로 이제 내몰려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그 자리에서 견디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주춤해졌다. 이제 너무 심했던 거죠. 아니 어떻게 가계대출이
2023년 8월 말부터 비교했는데도 10조가량 늘었다라는 건 좀 문제인 거죠. 앞으로는요, 가계대출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개개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빚을 줄이기에 나섰다라는 것. 그만큼 이제 절박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대한민국은 더욱더 이제 더 이상 이제 대출이 이제 기대되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무리하게 쉽게 빚내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을 이제 앞으로 4, 5년간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새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실거주에 부동산 하나만 있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다주택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세금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그걸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냐 없냐가 더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이제 펼쳐질 것인데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더 쉽지 않고 더 어렵고 더 막막한 일들이 계속 될 텐데 그걸 과연 견딜 수 있냐?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더욱더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겨워진다,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정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괜찮을 것처럼, 별일 없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막막하게, 너무 이제 암담하게 지금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별일 없다, 남들로 다 빚내 산다. 일단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빚토하라고, 지금도 연끌하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사기꾼과 같은 놈들이 복수당하지 않겠습니까?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이제 이번 생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놔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가겠냐고요. 그냥 가지 않고 나에게 사기친 그놈도 벌받게 하고 나도 떠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극단적이고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생겨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살벌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현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빚은 최우선으로 갚고 어떤 식으로든 삶을 지켜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각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할 수 있을까? 저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내 업력을, 내 캐리어를 갖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개개인들이 나서서 빚을 줄여나갈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